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 토픽은요, 물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는 이제부터 물가와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에너지 발로 시작되는 물가 상승의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거기다가 친환경, 탄소 중립 이런 것이 가미돼 가지고 지금 물가가 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많이 연동된 그런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장기적으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갔죠. 즉 자산 물가가 먼저 올라간 거죠.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19가 방역이 지금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2년 전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생활 필수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지금 불규칙적이고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가를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래서 고금리 정책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즉 물가만 상승하면은 별 문제 없는데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양적 완화, 대출 이런 경제 주체들이 대출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거죠. 물가도 올라가고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대출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워질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즉 물가 안정 홀로 서기가 어려운 나라다. 왜냐하면 자원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그런 물가가 올라가니까 석유류서부터 뭐 농산물서부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국내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다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수출도 안 될 뿐더러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질도 좀 팍팍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 물가를 따져보니까 3.7% 올라갔습니다. 사실 지난 2021년도 한 해 동안은 2.5%가 올라갔거든요. 그 통계라는 것은요, 과거 10년 내 가장 높은 그런 한 해였다는 겁니다. 작년도가. 그리고 특히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갔대요. 4.8% 올라갔으니까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보다는 1.1%포인트가 올라간 거죠. 그런 과정에서 커피를 빼고 나머지 이 조사하는 39개 항목이 다 올라갔다고 합니다. 갈비탕은 10% 올라갔고요. 소고기는 7.5%가 올라갔다는 거죠. 즉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외식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공급적인 측면이 크다는 거죠. 즉 우리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제품을 올리려면 제품값을 재료값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보면은 일단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원재료 값이 7.8%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금이라든가 식용유 같이 이렇게 가공식품도 3.8%가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외식 물가가 견인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제가 옛날 통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1986년도부터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라 보겠습니다. 35년 동안 증가한 물가 상승률이 연 평균으로 봤을 때 3.57%. 지난달 물가가 비슷하죠? 지난달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거에 35년 동안은 물가가 매우 높았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작년을 포함해서 10년 동안 따져보면 1.48%. 그러니까 1.5%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30년 동안이 그때는 개발도상국 시절이었기 때문에 금리는 높고 우리가 성장을 많이 했죠. 마치 어린아이가 성인이 빨리 되는 것처럼 그런 시절에는 물가 상승이 버텨줬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이런 시대에서 물가가 폭등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경제지표가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5년 동안에 농축수산물 가격은요 4.81%가 올라갔고요. 공업제품은 내려갔어요. 거꾸로 2.86%라는 겁니다. 사실 뭐 벽걸이 TV 처음에 나왔을 때 뭐 몇천만 원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지금은 뭐 몇백만 원도 안 되고 뭐 한 1, 200만 원 선이면은 웬만한 거 삽니다. 물론 초고화질에 있는 신제품 빼고요. 일반적인 뭐 LCD라든가 LED TV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면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업 제품은 대량 생산 이런 걸 통해서 물가가 평균보다 낮지만 그 외에 뭐 근원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물가 상승률에 관련 지식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번 시간에. 자, 대표 품목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월 평균 소비 금액이 231원 이상인 것, 즉 총 소비 지출 총액의 10,000분의 1을 넘는 그런 것을 대표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상품이라든가 이용하는 서비스, 이것을 460개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주요 도시 38개 시도를 선정해서 조사하고요. 조사 권역은요, 148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처는요, 25,000개의 소매 점포라든가 서비스 업체, 그리고 1,800개의 임차 가구, 이 두 개 영역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라든가 뭐 밀수라든가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은 빼겠죠. 여러분, 몇 가지 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는 460개 항목을 가지고 3.7%가 지난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생활 물가 지수라고 있죠. 이것은 141개입니다. 즉,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특히 주부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생활 물가 지수고요. 좀 더 좁혀보면 신선식품 지수라고 있습니다. 역시 주부들이 장 보러 가실 때 뭐 어떤 신선 채소라든가 신선 과실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이 바로 신선식품 지수입니다. 그리고 석유라든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변동이 심하죠.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가지고 즉 407개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변동성이 큰 것은 빼버리고 장기적으로 기초적인 그런 물가 지수를 따져보는 것이 그런 물가 지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즉 2021년도 12월 22일 날 보통 5년 주기로 물가 지수를 재편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바뀌니까 어떤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측면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쓸모가 적어지고 했던 것은 빼버리고 또 새롭게 생겨난 그런 항목들 추가하는 것을 하는데요. 가령 추가된 것은 마스크, 우리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식기세척기, 그리고 건조기. 여러분 장마철에는 건조기 없으면 빨래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주부들이.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서는 건조기를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학교 급식비 무상이죠, 대부분. 이런 건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개수가 460개였는데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 458개로 해서 2개가 감소했어요. 그럼 추가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추가 항목, 탈락 항목 보시면은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추가된 것은요, 새우, 망고, 체리, 아보카도, 파인애플 이런 게 추가됐고요. 또 공업제품 중에서는요, 식기세척기, 건조기, 유산균 이런 것도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쌀국수가 추가가 됐네요. 쌀국수를 많이 먹는가 봅니다. 탈락한 것은요, 넥타이. 저도 넥타이 안 메고 있지 않습니까? 넥타이가 빠졌고, 연탄 빠졌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비데, 이런 것들 빠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그 교복, 그리고 교과서, 고등학교 뭐 납입금, 뭐 이런 것들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가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가를 다룬 학자라든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가 35년 동안은 3.8%만 올라갔다. 그리고 지난달이 그만큼 됐다. 높다라는 거고요. 그 직전 10년 동안은 1.48%밖에 안 된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는 정부에서는 2.5%에 3% 차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경제에서는요, 체감 물가지수는 훨씬 높다는 거죠. 신선식품이라든가 장바구니 물가 같은 경우. 거기다가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로 잡아야 되거든요. 예금 금리를 올린다, 예금을 많이 하겠죠. 대출금리 올린다, 대출 많이 안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관련된 자산들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임차료 떨어지겠죠. 관련된 모든 것들이 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올려서 물가 잡는데 어려운 서민들은요, 양쪽 끼어가지고 더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은요, 좀 어떤 채무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고, 그 앞서서 또 소비 지출을 좀 이렇게 줄이는, 좀 미니멀 라이프까지는 아니지만, 좀, 씀씀을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에 비해서 3.7포인트가 내려서 107.6포인트가 됐고요. 반면에 BSI 지수는 좀 올랐습니다. 5포인트가 올라서 95가 됐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가 잠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9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하다가 지난달은요, 수입이 더 많았대요. 그래서 5억 9천만 달러, 크진 않습니다. 약간 살짝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따라 여전히 외환 보유액은 11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4,639억 달러,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심리 지수, ESI 지수 같은 경우는 그전 달에 비해서 1.7포인트 하락해서 104.6포인트, 104.6포인트가 됐습니다. 여전히 100보다 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 지수는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각각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4.88%와 7.08%가 올랐고요. 다우존스는 5.38%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69%가 올라갔으니까 살짝 약간 강보합 정도죠.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는 2.13% 올라서 좀 약간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홍콩 항생은 0.33%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주가 지수는 뭐 강보합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가장 민감할 수 있겠죠. 자, 항상 이렇게 봅니다. 뭐든지 오르거나 내릴 때는요, 직선으로 오르거나 내리진 않습니다.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를 때도 내릴 때가 있고요. 내릴 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시종일관 계속 올라가진 않죠. 중간에 개옥이 나오고 해서 약간 좀 내려오르는 거 하죠. 자,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8%입니다. 지난달 월 평균이. 그래서 그전 달에 비해서는 오히려 0.153%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무드이긴 한데 전전달에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전달은 좀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권 채무금리하고 상호초은행 채무금리 여전히 상징적이죠. 0.7%와 2.52%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특별 판매 상품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자, 대출금리가요.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데 잔액 기준은요. 그전 달에 비해서 월 평균으로 봤을 때 0.08% 올라갔고 0.08%포인트 올라갔고 신규 취급액은 0.26%포인트 올라가서 각각 1.19%와 1.55%입니다. 여기에 가산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마저도 3%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위치가 있고요. 따라서 내년 초, 지금부터 한 1년 후 정도가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1%인데 1.5%나 1.7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도 5%가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끌해서 집을 사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넘어서 그거 2년,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안정화가 되면 다시 금리가 좀 잘 잡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강보합입니다. 그래서 원달러로 봤을 때 지난달 평균 환율입니다. 1185원 4전입니다. 그래서 그전달에 비해서는 61전이 올라서 1180원대 정도, 뭐 일일로 본다면 1990원 될 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약간 올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올려버리게 되면 미국도 물가가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보다 그럼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겠죠. 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에 있던 서울 외환시장에 있던 달러라든가 외환 보유가 좀 빠져나가겠죠. 선진국 중심으로. 그러면 이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가 1200원대, 1300원대까지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통화량은요. M2저 총통화 증가율이 지난달은 12.4%입니다. 그래서 그전 달에 비해서는 조금 내렸습니다만 여전히 10%를 넘나드는 상당히 통화량은 많이 풀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투자자 예탁금은요, 소폭 약세입니다. 지난달 평균이 64조 정도가 됐고요. 코스피 수익 거래대금은 중폭 약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평균이 한 12조 정도 가다가 지난달 평균은 9.64조, 그러니까 9조 6,400억 정도로 약간 줄었습니다. 대신 주식형 펀드 잔액은요,
한 3조 정도 증가해가지고 93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펀드 잔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뭐냐면 직접 투자가 좀 줄었고 간접 투자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는요. 두바이 지수는 배럴당 6달러 50센트가 내려서 72달러 96센트입니다. 지난달 평균이. 그래서 여전히 70달러 되어 있다 이거죠.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뭐 마이너스 된 적도 있죠. 즉 퍼가라죠. 퍼가라. 돈 줄 테니까 이 원유 저장돼 있는 원유를 퍼가라. 이런 정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가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돼서 다시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유 에너지 가격도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국제 금 시세는 좀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금이라는 것은 안전자산이니까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그때 금값이 올라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오히려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 지수라든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월봉 차트 기준입니다만 결국은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지금은 안전을 덜 찾는 거죠. 리스크 헤지를 덜 하기 때문에 금값이 좀 내려서 온스당 28달러 54센트가 내려서 1791달러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부동산 민감하죠. 자, 부동산은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2개월 후행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 증감을 따지는데 1% 증가했다가 0.9% 증가했다가 0.6% 증가로 즉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 대세 상승했다가 하락기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히 해봅니다. 즉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갑자기 마이너스가 확 되어버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씩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도 올라가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씩 돼요. 하지만 내려갈 때는 지금 사면은 바보라는 거죠. 사자마자 그게 전 고점이니까 사자마자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즉 만약에 내려갈 때는요 이번 달에 계약을 했어 10억 원에 서울 뭐 아파트를 근데 한 달, 두 달 후에 잔금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9억이 된다. 그러면 잔금 칠 때 벌써 1억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안 사고 기다립니다. 급매물 또는 급매물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가는 것이 바로 수급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전세가격 지수는요 지금 퐁당퐁당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증가율이 3개월 전을 보면은 0.6% 올라갔다가 0.7% 더 올라갔다가 그리고 0.4%로 내려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부동산은요, 앞서 말씀드린 물가의 함수인데 먼저 치고 올라갔다가 금리가 물가를 잡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미리 걱정하는 거죠. 가계부채 이런 것들. 그러면 나도 힘든데 남들은 더 힘들 거 아니냐. 따라서 호가를 많이 못 올리는 거죠, 집주인들이. 그러면 살 사람들은 낮은 호가부터 사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이번 한 달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컨설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